자, 요즘에 제가 이 스레드라는 SNS 여기 헬로님 시작을 했습니다. erit.lib 이게 이제 제 아이디이자 계정이고요. 혹시나 스레드를 하시는 분은 팔로우 해보시면은 이 채널하고는 또 사뭇 다른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500% 이해할 수 있어요.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스레드는 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좌파에 대한 인간 혐오가 생길 지경까지 갔었어가지고 좀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게 떠올라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싫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지지하겠다, 이런 미친 양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자매품으로 공산주의는 싫지만 민주당은 지지하겠다, 사회주의는 싫지만 민주당은 지지하겠다, 북한하고 중국처럼 되는 건 싫지만 민주당은 지지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좌파들 중에 이 영상이 당신들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들어왔다면은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 주변에 좌파들을 생각 없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로 계몽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죠.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생각의 자유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풀었으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는 거는 이거 자체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견을 가지든 당신 자유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좋은 점이에요. 나의 자유가 있다는 거. 그런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그리고 보편적 도덕을 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가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만 허용되냐면요, 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간접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은 직접민주주의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예요. 뭐냐면, 직접민주주의는요,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시민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모든 국민이 모든 정치에 참여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국회에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고. 온갖 것들 전부 다 직접 다 국민투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선이랑 대선 직접 민주주의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투표가 거기에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입법, 사법, 이거 전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결국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당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해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는요, 그 정당의 이념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이 모여서 뽑은 게 정치인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정당이고요. 그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정당은요, 어떤 큰 목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자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관이라는 것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정당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정치인은 국민이 뽑은 것이죠. 해서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그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의견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듯 보이죠. 국민의 의견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입니다. 정당이 가는 길에 국민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정당이 가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끌고 당기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올바르게 국회의원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질타, 또 때로는 격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번 이 탄핵 반대에서 윤상현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상현은 친중 연맹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입니다. 여기에 친중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상현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듯이 국민의 여론과 정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지들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은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지지하려면 지지해라 하잖아요. 방향이 다릅니다. 양방향 소통이 아니에요. 이래서 공산주의의 시스템, 사회주의의 시스템,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한 독재, 이런 이념적인 시스템이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지한다. 사회주의 싫다. 징그럽다. 민주당은 좋다. 중국 싫다. 민주당 좋다. 북한 싫다. 민주당 좋다. 패미 싫다. 민주당 좋다. 이게요, 성립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직접민주주의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됩니다. 간접민주주의에서는요, 이게 안 돼요. 경계선이 개인이냐,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 사이에 완전히 딱 갈리는 게 그겁니다. 개인으로서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뭐 의견을 통해서 민주당에 뭐 지지를 보낸다거나 민주당에 투표한다거나 하는 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을, 이건 반대로 가요.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거고요.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거고, 중국을 찬성하는 거고, 북한을 친중 친북이 되는 거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의 정책들이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페미와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고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중국과 북한의 나라를 바치기 위한 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 결과 지금 입법란에 잘 보세요. 전부 다 결국 친중 친북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요, 그 이념의 결사체를 지지하는 게 되는 거고, 이념의 결사체를 지지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이념이 지향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 정당을 지지한다면은 좋든 싫든 여러분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걸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이 황현필이 민주당이 종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던데, 종중이니까 걔는 왜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이걸 못 알아듣냐. 그 황현필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 채널에 찾아오던 그 또라이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 황현필이 하는 말을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은, 일단 황현필이 그랬잖아요. 좌파 우파도 진보에서 나온 거라 그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틀렸어요. 애당초에 설명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전제를 깔고 가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좌파랑 우파는 프랑스 혁명 때 그것만 검색해보세요. 좌파, 우파, 프랑스 이렇게만 검색하면은 유튜브든 어디든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황현필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를 깔고 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에드먼드 버크랑 토마스 페인의 Great Debate, 위대한 논쟁,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간접민주주의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패식 이념을 이게 작동하잖아요. 작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히틀러, 나치 지지하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거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자행했던 유대인 대학살을 정당화하는 거랑 같다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연히 히틀러를 지지한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왜냐면은 미적 기준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히틀러가 잘생겨서 좋아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백날 떠들어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히틀러를 좋아한다라는 데에서 저 나치랑 유대인 학살 연결고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결국엔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그 시대에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잡혀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나? 이게 그 왜 뭐 잘생긴 살인자
살인자 잘생겼다고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미국에 그 예쁜 흉악범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얘기를 들었겠냐고. 못 들어요. 왜냐면은 잘생긴 살인자는 살인자거든. 예쁜 흉악범도 흉악범이라고.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된다고. 본질.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겉에 뭘 두르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당의 가운데에는 항상 이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재명 왜 좋아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폭력과 공산이에요. 공산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예요.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퀄리티를 배제하고 이걸 볼 것이냐, 이걸 배제하고 그 퀄리티만 볼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뭘 볼 겁니까? 무엇을 걷어냈을 때 이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그 중심에 있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핵심을 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공산주의가 싫지만 민주당이 좋다, 이재명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중심을 보는 눈을 아직 기르지 못한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안타깝게도, 혹은 그냥 정말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틀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많이 없어요. 인생의 기회는 정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파들 입장에서는 왜 우파들이 부자가 많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좌파들이 안 넘어오는 게 더 좋아요. 특히 굉장히 그 지능 낮은 사람들이 스레드에 지금 썩어 나는데 안 넘어오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사실 좌파들은 이거. 니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호남도 조금씩 뒤집어지고 있고 판이 바뀌고 있잖아. 이걸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로 파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니네? 안 돼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싹 다 날라가요 이제 민주당 애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따져볼까요?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파파 팔갱이의 역사 그거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건데, 실제로 여러분 내란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통진당 내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이거 내란죄로. 실제로 내란죄 판결 났습니다. 통진당. 이거 좌파당이잖아. 진보당이라고요. 근데 이 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는 실제로 김일성주의자예요. 뭐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철저한 NL주의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주의자라는 말을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민족주의자들의 후손이 딸려갔어요. 이미 날라갔다고. 민족주의, 황현필이 민족주의를 또 이제 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와가지고 내 채널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민족주의,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 소위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자주통일 어쩌고 하는 애들이 지금 무슨 간첩 으로 날라가, 내란죄로 날라가. 이걸 보면서도 그걸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애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지지했던 애들, 공산주의는 싫지만, 아니야 이게 낫겠다, 북한은 싫지만 통진당은 좋아. 근데 그랬더니 얘네가 간첩이니 내란이니 해가지고 나라 전복을 하려다가, 그리고 북한에 나라를 바치려다가 해산이 돼버렸네. 통진당이. 이석기는 감옥 가고. 자, 얘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들이 직접 생각해보세요. 좌파들이 보기에도 얘네는 그러면 저지능자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들이라고 어떤 그런 다른 카테고리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같은 거예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 정치를 평가할 때요, 뭘 잘했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잘못한 게 있는가, 이걸 무조건 최일선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이게 우리가 헌법에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의입니다. 이념적인 정의, 그리고 헌법적인 정의. 여기에 위배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요, 그 정당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일타 문제 정당이고, 사실 국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싹 다 해산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파파 팔갱이의 역사 이거 하도 노딱이 떴다 말았다 난리가 진짜 해서 지금 계속 다시 찍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계속 시리즈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저는 어쨌든 역사 강의가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제가
이거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식을 넘어서서 그냥 종이를 찢으면은 찢어진다 뭐 이런 수준의 설명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 준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식보다 더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거를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은 그쪽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만, 혹시 이걸 보고 이해가 되신다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으로 가야지, 부자를 백날 원망해봤자 그 노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좌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걸 정작 굉장히 갖고 싶어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좌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에 의해서 지금 잘못 주입이 된 거예요. 아예 잘못 주입된 거예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이룬 사람의 옆에서 그걸 관찰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으로 가시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돈이 몰리는 곳으로,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이미 여러분이 20대에 들어갔다면은, 특히 좌파들 20대 30대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계몽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지금까지 패배자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남은 인생까지도, 그리고 내 가족까지도 패배자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좌파에 있으면은 패배자가 아니고 이제 패배자 밑에 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 인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드라라고 불리는 노예 계급이에요. 근데 이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이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좌파 여러분이 여기 있겠지만은 그 인생을 교정할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면요, 일로 내려갑니다. 이거 몰랐다가 이제 이걸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땐 늦었다는 얘기지. 왜냐면 좌파들이 정말로 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안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요 자꾸 놓치다 보면은 진짜로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 쌓여가지고 어느새 정신 차렸더니 내 인생이 나락의 지하의 지하의 불지옥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돌이켜보면은 이 좌파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의 인생이 좀 불쌍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 이상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마도 나이에 상관없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왜 좌에서 우로는 전향이 돼도 사람들이 우파에서 좌파로는 죽었다 깨어도 안 가는지 아세요? 갈 수가 없어요. 좌파가 얼마나 패배자 멘탈리티에 절여져가지고 사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넘어왔다가 여기 와보니까 더 끔찍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이 내용을 정말로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잘 설득을 해보시고, 좌파들은 이걸 보고 마음이 좀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어서 강제로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법 활동도 지금 이제 제 채널이 덩치가 커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많이 주변인들에게 구독을 권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잠깐만 멤버십 얘기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점점 더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축출이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알고리즘을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노딱이 자꾸 뜹니다. 해서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더 좋은 멤버십 컨텐츠로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 채널을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빡세게 열심히,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